오늘 앙상블. 일단 앙상블의 대표적인 거 부스팅이랑 배깅 설명하고, 그리고 이거 앙상블 쪽에서 이제 상위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랑 에이다 부스트 이렇게 총 4개를 오늘 할 거야. 또 먼저 앙상블이 뭐냐? 이거는 머신러닝도 그렇고 딥러닝에서도 쓰는 건데, 그냥 모형 여러 개가 모여서 그 각각의 모형이 어떤 결과를 내놓자.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이걸 최종 결과라고 내놓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집단지성처럼 모두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져서 좀 앙상블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앙상블을 쓸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모형들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이 앙상블에 개입할 모형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인데, 아무래도 비슷한 알고리즘들끼리 섞어 놓으면은 다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니까 별 성능 향상이 없겠지. 그래서 좀 아예 좀 다른 거, 근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나이브 베이즈는 베이지안을 쓰는데 KNN은 디스턴스를 쓴다. 그럼 나이브 베이즈랑 KNN이 서로 아예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겠지. 그런 애들을 의견을 종합해보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모델의 특성들을 잘 고려를 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차별화를 둘 거냐, 그래서 3가지 차별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알고리즘 자체를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고르는 거. 아까 말했던 나이브 베이즈나 KNN 같이 서로 전혀 다르게 학습하는 알고리즘들을 선택을 해서, 그러다 당연히 답도 전혀 다른 답을 내놓을 테니까 그것들을 종합하는 방법이랑, 아니면 같은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 내부의 파라미터들을 서로 다르게 세팅해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조합하는 방법. 근데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 아무래도 알고리즘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파라미터 조절을 하려면 그만큼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확인해 본 다음에 좋은 파라미터들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조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가장 쉬운 건 학습 데이터를 차별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을 5개를 설정을 할 건데, 그 5개에다가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5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 이 학습 데이터를 차별화하는 방법이 그나마 쉬운 방법이라서 이걸 좀 더 알아보면, 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3가지로 차별화를 둘 수가 있어요. 먼저 필터링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데이터셋을 가지고 첫 번째 모델에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학습을 시켰는데 학습에 실패한 표본들이 좀 남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셋 안에서. 그 실패한 표본들을 필터링해서 다음 학습에 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아무래도 이 필터링에 의한 방법을 쓰려면 단계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리샘플링에 의한 방법. 이건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100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그 100개의 학습 데이터를 계속 리샘플링을 하는 거야. 한 5개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5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각각 어떤 모형들을 적용을 해서 5개의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리샘플링에 의한 방법. 그리고 가중치 조절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만약에 내가 알고리즘 5개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데이터셋이 한 400개밖에 없어. 이거를 5개로 쪼개기엔 너무 적은 데이터니까 400개를 다 동일하게 쓰는데, 그 400개의 표본들의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거야. 어떤 가중치는 좀 높게 쳐주고 어떤 가중치는 낮게 쳐주면 학습할 때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겠지. 아무래도 가중치가 높은 걸 좀 중요시하게 학습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중치 조절에 의한 방법.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나오는 게, 일단 필터링에 의한 방법이 부스팅이랑 비슷하고, 리샘플링은 배깅 쪽에 영향을 미친 거고, 가중치 조절은 맨 마지막에 나올 에이다 부스트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 서서 동일하게 결과를 내놓고 그걸 한 번에
종합을 하는 병렬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앞 단계의 결과가 그 다음 단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런 순차적인 결합 방법. 그래서 병렬적인 방법을 쓴 게 배깅이고, 순차적인 결합 방법을 쓴 게 이제 부스팅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배깅에서 쓰이는 방법 중에 결합 방법인 보팅이라는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깅의 약자는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인데, 그러니까 이 부트스트랩이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냥 표본이 n개의 표본이 있으면 그를 복원 추출을 해서 n개의 표본들을 만드는데 이 데이터셋을 여러 개 만드는 거지. 그냥 부트스트랩을 해서 이렇게 해서 n개의 5개의 데이터셋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각각 여기에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지. 5개의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5개의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로부터 예측 결과를 산출하게 되고, 이렇게 산출된 예측 결과는 이제 결합 함수, 어떤 보팅, 자주 쓰이는 건 보팅이나 평균인데, 리그레션을 앙상블할 땐 평균을 쓰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앙상블할 때는 보통 보팅. 보팅이라는 건 이 말 그대로 투표를 하는 거야. 뭐 5개 중에서 얘가 1을 산출하고 얘가 0을 산출했다. 그럼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1로 결과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보팅인데, 아무튼 이렇게 결합 함수를 사용해서 최종 결과는 그럼 1이다 라고 뽑는 앙상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우리가 통계에서도 나오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모 집단이 있을 때 거기에서 표본 집단을 한 여러 개를 뽑아서 각각의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을 봤을 때 실제 모 집단의 분산보다 훨씬 작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걸 부트스트래핑으로 여러 개의 표본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결과를 뽑아내서 그거를 종합했을 때 그 오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감소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결과의 분산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된 거는 여기에서 사용한 알고리즘들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리그레션 쪽에서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어떤 첫 번째 알고리즘이 값이 증가할 때, 예측값이 증가할 때 두 번째 알고리즘도 예측값이 같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모든 알고리즘들이 다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5개 알고리즘들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오차가 감소할 수가 없지.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조율되니까. 그래서 독립적인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배깅을 사실상 잘 안 써.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나온 게 부스팅인데, 일단 그래도 배깅을 잘 안 쓰지만 알아는 둬야 되니까. 그리고 배깅이 지금 여기서는 랜덤 포레스트로 나오는데, 배깅은 로지스틱 회귀나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랑 같이 결합되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로지스틱 리그레션 막 이런 식으로 배깅이 다 결합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배깅을 어디에든 다 쓸 수 있어. 근데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디시전 트리 쪽에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배깅 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보면, 먼저 몇 개의 부트스트랩 표본 집단을 만들 거냐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5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만들겠다. 그럼 5개의 데이터셋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 5개의 데이터셋에 각각 알고리즘들을 하는데, 여기서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할 때 동일한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일한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결과를 예측을 하겠지.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보팅을 해서 최종 결과 하나를 산출하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좀 더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먼저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해서 K개의 부트스트랩 샘플을 만들고 각각의 모델, 그래서 동일한 모델인데 뭐 좀 전략적으로 하겠다 하면 다른 모델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제대로 될 거다라는 건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나온 거를 이제 보팅 하는 거라고 알면 되고, 이 베깅을 조금 더 베깅이라는 앙상블이 조금 결함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스팅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다 하는 건데, 부스팅은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병렬적 결합 방법 말고 그 순차적 결합 방법 사용을 해서 이제 먼저 학습된 모형이 다음에 학습할 모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전 모형에서 생겼던 결함을 다음 모형에서는 그걸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5개의 모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합해서 앙상블을 만들었다.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앙상블 모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각각 입력이 돼서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하다가 뭐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케이스도 있고, 이건 부스팅 방법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속 다 걸쳐서 최종 결과를 반환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부스팅도 방법을 보면, 그러니까 이 부스팅은 뒤에 나올 에이다 부스팅이랑 조금 다른, 가장 최초에 설명된 부스팅 방법인데, 일단 맨 처음에 나왔던 부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은 먼저 일단 K개 데이터 집합을 생성을 하고, 이거는 그 부트스트랩이랑 비슷하게 데이터셋을, 뭐 부트스트랩을 쓰진 않고 그냥 만약에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200개씩 쪼개서 한 5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 첫 번째 모형을 학습시켜. 여기서의 첫 번째 모형은 보통 디시전 트리를 쓰니까, 트리라고 하면은 첫 번째 트리를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학습이 완료된 상태의 첫 번째 트리가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을 이제 이 첫 번째 트리에다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틀렸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거기서 틀린 표본들을 이제 추려내. 틀린 표본이랑 이게 만약에 한 20개 정도 틀렸더라. 그럼 20개랑 이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 맞았던 거 20개를 뽑아내서 40개를 뽑아. 그래서 이 40개를 가지고 두 번째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 방법을 내가 5개 했으면 5개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해지는 거지. 계속 손실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일반적인 부스팅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걸 이제 조금 변형을 하게 돼, 나중에. 아무튼 일단 그래서 K개를 하면 끝이는 건 아는 건데,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면 데이터셋을 모델 1에 넣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 2가 나오고, 거기에 데이터셋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결합을 해서 틀렸던 것들을 종합을 한 다음에 그 틀렸던 거 개수의 동일한 개수만큼 맞은 개수를 뽑아내서 그걸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 3라고 만든 다음에 모델 3를 만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거쳐가는 거지, 필터링 하듯이. 이 방법이 표본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변경을 해서 에이다 부스팅이라는 방법을 쓰자라는 것. 앙상블은 이렇게 크게 베깅이랑 부스팅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고, 거기에 무슨 러플리 밸런스드 베깅 막 이런 식으로 좀 변형된 것도 있긴 한데,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베깅이랑 부스팅이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에이다 부스트라는 방법이 파생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랑 베깅을 합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디시전 트리가 나무잖아. 그래서 트리를 일단 여러 개를 만들어, 베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뭐 100개의 트리를 만들었다. 그럼 나무가 100개나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나무가 여러 개 모였으니까. 그래서 포레스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걸 만들 때 이제 무작위성이 추가가 돼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한 이 알고리즘 이름 자체는. 그래서 이런 랜덤 포레스트의 특징은 일단 정확성이 높고,
그리고 변수가 뭐 몇천 개가 있어도 우리가 몇천 개 있으면은 그 오버피킹 때문에 보통 변수를 제거를 하잖아. 하나하나 다. 근데 몇천 개가 있어도 그 몇천 개를 다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랜덤성, 그러니까 임의성이 가미가 되니까 일반화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다중 클래스가 가능하다는 거. 이진 분류만 되는 게 아니라 다지 분류까지 다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그 카트 알고리즘을 주로 메인으로 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트 특징을 조금 많이 따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과정, 적합하는 과정을 보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만드는 거, 이건 배깅이랑 똑같고, 여기서 이게 무작위성인가? 그러니까 랜덤하게 소수의 피처들을 선택해. 만약에 1000개가 있다. 그래서 랜덤하게 몇 개의 피처만 선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왜 랜덤하게 소수를 쓰냐? 그러니까 이건 좀 역설적이긴 한데, 소수를 씀으로써 그 몇천 개의 피처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기존의 디시전 트리는 1000개의 데이터를 넣으면 그 엔트로피나 뭐 지니 인덱스를 써서 지네가 멋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 몇 개만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위권 애들만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나머지 1000개 중에서 10개만 사용이 되면 990개가 이제 절대 사용될 일이 없는 거야.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그런데 이렇게 랜덤하게 소수의 피처만 선택한 상태에서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000개가 이제 뭐 한 100개씩 뽑힌다. 그럼 100개 중에서만 겨루면 되니까 좀 더 다양한 피처들을 활용할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소수의 피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피처를 선택하는 개수는 조금 좀 경험적인 방법이지만 이건 아마 함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 몇 개의 피처를 선택하겠다. 보통 피처가 한 F개 있다. 그럼 루트 F개 이 정도 선택하게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각각 피처도 선택하고 데이터셋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디시전 트리, 카트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트리 개수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 트리 개수를 한 50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50개 만들고 그 각각의 50개에서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예측값이 나오겠지. 그럼 거기서 그거 가지고 보팅을 하고 그걸 최종 결과로 산출하는. 이게 디시전 트리를 알고 배깅을 알면 랜덤 포레스트 과정 자체는 손쉽게 알 수가 있겠네. 이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인데 이렇게 여러 트리, 여기서는 4개의 트리를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랜덤하게 피처를 선택하다 보니까 트리의 모양이 다 다르지. 이렇게 사용되는 피처가 다르니까 거기서 각각의 클래스를 이제 뽑게 되는 거고, 클래스가 여기선 5개인데 5개씩 뽑고 그걸 이제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 세 번째 클래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앙상블 기법입니다. 다음 이제 이 에이다 부스트는 디시전 트리랑 부스팅을 합친 게 좀 메인인데, 사실 에이다 부스트는 어떻게 보면 부스팅 기법이라서 꼭 디시전 트리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함수에 따라서는 바로 디시전 트리가 적용되는 에이다 부스트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 그 베이스될 모형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함수도 좀 있어. 뭐 SVM을 넣든지 나이브 베이스를 넣든지. 근데 가장 효율적인 게 아마 디시전 트리였으니까 디시전 트리를 많이 썼겠지, 에이다 부스트에서. 그래서 디시전 트리랑 부스팅 기법을 활용을 해서 나온 거고, 보면 이름부터도 이미 어댑티브 부스팅이라고 해서 그냥 부스팅 기법이야. 이건 특정한 뭐 알고리즘이라기보다. 그리고 좀 그 앞에 나온 랜덤 포레스트랑 다른 건 알고리즘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는 거. 서로 종속적이지. 아무래도 이전 알고리즘이 다음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니까 종속적이고, 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부스팅에서는 그 모델마다 데이터를 서로 다른 걸 써서 표본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n개의 데이터 표본이 있으면 그 n개의 데이터를 다 동일하게 모든 모델에 사용을 한다는 점. 그러면 어떻게 동일하게 쓰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그 가중치 조정에 의해서 데이터 집합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그래서 모든 과정에 동일한 데이터를 쓰는데
가중치가 다르니까 동일한 데이터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스텝을 좀 보면 모두 일단 가중치를 다 동등하게 해놔. 한 표본이 한 100개 있다. 그럼 다 100분의 1 정도로 동등하게 이렇게 표본을 부여한 상태에서 첫 번째 트리를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트리를 학습하고 100개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한 틀린 게 좀 있겠지. 거기서 한 30개 틀렸다. 그럼 이 30개의 가중치를 올려줘.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선트랑 좀 비슷하게 뭐 편미분하고 뭐 해서 일정 값 올려주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 식이 있거든. 그 식은 이거 안 고쳤다. 아무튼 에이다 부스트 그 식이 있는데 그럼 뭐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는데 값을 입력하면은 진짜 딱 틀린 것들은 가중치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 식 자체가 그리고 맞춘 거는 가중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돼서 가중치를 한번 고치고 그리고 첫 번째 트리 모형의 성능에 따라서 어떤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가중치를 또 부여를 하게 돼. 가중치가 총 두 개지. 표본에 들어간 가중치랑 모형에 들어간 가중치.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 실패한 표본으로 가중치 조절하고 그 조정된 가중치,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조정된 표본을 가지고 다음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또. 그리고 또 걸러서 틀린 표본들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기존에 틀렸지만 다음 트리에서 만약에 맞췄다. 그럼 그 가중치는 살짝 내려가고 여기서 기존에 맞췄지만 여기서 틀렸다. 그럼 가중치가 올라가게 돼.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계속 조정해 나간다. 그래서 최종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앙상블 단계 끝날 때까지 아니면 이게 이미 100% 예측력이 나왔다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알고리즘이 끝날 때까지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한 거 쳤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이제 표본에 대한 가중치인 거야. 여기서는 표본이 한 5개 있다고 가정을 해놓은 건데 표본 5개 가중치가 모두 동등하게 된 상태에서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 여기서 트리라고 안 써놓은 거는 진짜 디시전 트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클래시파이어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 0.69 이거는 아까 말했던 모형에 대한 가중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표본을 조정을 해서 다음 클래시파이어에 넣고 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알파 값을 다시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클래시파이어를 구현을 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럼 어떻게 나중에 결합을 할 거냐라는 거지. 클래시파이어니까 뭐 여기서 1을 뱉고 여기서 1을 뱉고 여기서 0을 뱉었다. 아니면 좀 생각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1을 뱉었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다 곱하고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0.69 더하기 0.97 마이너스 0.9가 되는 거지. 그럼 대충 계산해도 한 0.76 정도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1로 분류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 가정칭들이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할 때 이제 약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클래시파이어가 각각 내가 이 정도는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정치라고 봐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에이다 부스트 설명까지 끝난 거야. 그러면은 일단 앙상블은 이렇게 4개가 좀 대표적이라서 끝인데 혹시 뭐 더 궁금한 거나